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를 소재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조사 내용을 찾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틀린 거 골라보겠습니다. 주제, 독도를 바르게 알자. 조사 내용, 독도의 위치, 독도의 역사, 독도의 자원, 독도의 생물. 1번, 독도 자원 조사 보고서. 2번, 독도의 지리와 관련된 서적. 3번, 독도 방문 객수 월별 그래프. 4번, 독도에서 관찰된 동식물 사진. 10번에서 메모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은 방문객 수나 월별 그래프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10번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호승 시인의 시가 나왔어요. 제목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길.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시적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향하는, 바라는, 원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적절한 단어를 찾아볼게요. 기억, 강물, 니은, 새, 디귿, 모든 꽃잎, 리을,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멈췄죠. 니은,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디귿,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기억, 니은, 디귿의 경우는 떠나가 버리고 멈추고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되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리을,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낸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가 사랑이 되어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시에 담고 있어요. 답은 리을이겠죠. 네. 12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시에서 봤을 때 한자어가 쓰여 있지 않죠. 지금 네, 알맞지 않고요. 2번 의성어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의성어 소리를 표현하는 것. 소리를 표현하는 게 원래 시에서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리듬을 맞추기 위해 깡총깡총 뭐 이런 멍멍멍 꼬꼬댁 졸졸졸 이런 소리 물건이 흘러가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동물이 우는 소리 꽥꽥 이런 거 꽥꽥 이런 식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런 표현이 조금 줄었어요. 없어요. 네. 3번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고 있다. 볼게요.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끝난 곳에서도 그쵸? 뭐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잘 분석해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표현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12번 답은 3번이 되겠죠. 14번 묻고 답하는 형태를 사용하였다. 물어보는
표현이나 대답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죠, 지금. 그래서 1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자, 길이 끝났는데 길이 있대요. 어떤 표현이에요?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설법. 자, 이런 표현이 나타난 표현 방법으로 예를 들었는데 잘 찾아보세요 하는 게 13번 문제예요. 1번. 청댄잎처럼 푸르다. 모모처럼, 모모같이 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지규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번.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불렀죠. 이런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돈호법. 네, 부르는 표현. 뭔가를 부르는 표현. 이것을 돈호법이라고 말을 해요. 3번.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는 노저오. 자, 나는 무엇이요? 나를 비유한 표현법은 은유법. 4번.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자, 못났다라고 말을 했지만 뒤에 가서는 못나지 않았다. 반대되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13번 답 역설법에 알맞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16번은 김정훈 작가의 감기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에요. 감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설명문입니다. 네. 이런 설명문들은 지식 전달, 정보, 지식 전달을 위해서 잘 쓰여졌죠. 아이고. 정보, 지식 전달을 위한 글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지 읽어볼게요. 감기란 독감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로 생기는 호흡기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질병이다. 예전에는 콧물,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을 포괄적으로 감기라고 불렀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원인이 확실한 것들은 따로 부르고 있다. 현재까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비롯해 최소 100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콧물, 기침, 재채기가 나고 목이 아프면 무조건 감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실제는 다른 사이비 감기가 있다는 얘기이다. 병이 다르니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감기와 비슷하나 실제는 다른 사이비 감기를 살펴보자. 감기와 가장 혼돈하는 질병에는 독감이 있다. 독감은 종종 감기가 악화된 것 또는 감기 중에 독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는다. 감기와 독감 모두 콧물, 기침이 나는데 며칠이 지나면 낫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심할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발전하고 오한, 고열, 근육통이 먼저 나타난다. 또 감기가 시기를 타지 않는 것과 달리 독감은 유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독감은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감기는 백신을 만들 수 없지만 독감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워낙 다양하지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단,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노약자는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 백신을 미리 맞되 백신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3, 4개월 전에 맞아야 한다. 김정훈, 감기란 무엇인가? 독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감기와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준 글이었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바이러스 이야기 나왔죠. 아데노바이러스. 네, 답이 1번이 맞죠. 일치하는 내용. 자, 2번도 볼게요. 2번 감기 중에 독한 것은 또는 악화된 것을 독감이라고 한다? 아니죠. 독감은 따로 있다. 감기와 다르다. 3번 독감과 감기는 백신으로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하다. 감기는 백신이 없지만 독감은 백신이 있다고 했죠. 4번 유행성 감기 백신은 평생 동안 한 번만 맞으면 된다. 매년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죠. 네, 변이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다음 14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 내용 중에 기억 살펴볼게요. 기억. 감기가 시기를 타지 않는 것과 달리 감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런데 독감은 유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비슷한 점을 설명하고 있나요?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나요? 네, 반대되는 것을 설명해서 독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은 대조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 어떤 뜻을 풀이할 때, 정의. 무엇은 이것이다. 예를 들어서 책은 무엇이다. 감기는 무엇이다. 그 다음 의자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정의를 내린다고 말을 해요. 네. 그 다음 대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감기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반대되는 내용으로 독감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는 반대 내용을 가지고 강조할 때 쓰죠. 인과 원인에 따른 결과.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했다. 서둘렀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런 식의 원인의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러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법. 인과 이렇게 말해요. 자, 과정은 말 그대로 순서를 표현하는 과정. 첫째 무엇을 한다. 둘째 이것을 한다. 셋째 이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건 순서에 따라서 하는 방식. 그래서 설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글로 표현하면 어렵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좀 많아요. 네. 그래서 15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조 내용으로 지금은 설명을 했어요. 16번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은 어떤 글이냐? 설명문이었어요. 설명문, 어떤 내용, 정보, 지식 전달. 그렇죠? 설명해 주는 것.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다양한 심상을 파악하며 읽는다. 자, 다양한 심상은 어디에 나오냐? 시에서 표현을 많이 해요. 시각적 심상. 저희 좀 자주 말하죠. 시각, 눈으로 본 것. 그러면 피부로 느끼는 것. 촉각, 눈으로 보는 것. 시각, 촉각, 냄새, 후각. 듣는 것, 청각. 표현법이에요. 네. 눈으로 본 것처럼 표현을 했느냐, 또는 느낌처럼 따갑고 차갑고 쓰라렸다. 이런 식의 촉각, 후각, 매운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어떠했다. 이런 식으로 청각, 들은 내용 등등등 이런 표현을 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시에서 주로 표현을 쓰죠. 2번
정보 획득에 중점을 두어 읽는다. 자, 맞나요? 네, 맞죠.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위해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3번,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며 읽는다.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쓰이시냐면 소설이요. 네. 소설은 이야기죠.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계, 사건, 이들이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서 글이 풀어나가요. 그러면 그 글이 쭉 쓰여질 때 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더 재미있겠죠. 4번, 여정, 견문, 감상. 자, 여정, 순서, 여행한 순서, 견문,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 그 다음, 감상, 나의 느낌. 자, 이거 어디서 쓰이냐면, 기행문. 쉽게 말하면 여행 하면서 쓰는 글이죠. 여행문, 기행문, 뭐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그러면 16번 설명문에 알맞은 답은 2번 정보 획득에 중점을 두어 읽는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나온 문제 볼게요. 김민웅 작가의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이란 글이에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광고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소재로 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아메리카 대륙 상륙이 무어 별거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자 콜럼버스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달걀을 세워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콜럼버스는 달걀을 집어들고 퍽 하니 그 밑동을 깨서 세웠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일을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 듯 생각하기 쉽지만 언제나 최초의 발상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숨겨져 있다. 달걀의 겉모양은 타원형이다. 애초부터 세울 이유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타원형 달걀에는 둥지에서 구르더라도 그 둥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안된 생명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만일 달걀이 타원형이 아닌 원형이었다면 한 번 구를 경우 자칫 둥지에서 멀리 이탈하기 쉬울 것이며 모양이 모나게 각을 이루고 있다면 어미새가 품기 곤란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달걀의 타원형은 그 속에 생명을 지키는 원초적 방어선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달걀을 세워보겠다는 것은 곧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법칙에 맞서는 행위인 것이다. 먹기 위해서도 아니면서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생명체를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굳이 고정해 버리겠다는 생각이 콜럼버스의 달걀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상식을 깬 발상 전환의 모델이기라기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탐욕적이고 반생명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쓴 글인데요. 주장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장 지금 끝에 나와 있죠. 네, 탐욕적이고 반생명적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7번.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자, 내용 전개. 어떻게 내용을 풀어서 쓰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자, 통계 자료 나오나요? 무엇 몇 %, 어디의 수치가 얼마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사용된 어디 어디의 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말 없죠. 네. 2번.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3번. 역사 속 인물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다. 맞나요? 네, 맞죠. 누구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자신의 생각을 뒤로 펼치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전문가와 면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네, 전문가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죠. 18번. 윗글의 글쓴이가 가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달걀은 애초부터 세울 이유가 없도록 설계되었다. 네, 자연의 섭리라고 말을 하죠. 둥지에서 내보냈다면 어미새가 품을 수 없고, 그 다음 타원형 이렇게 생긴 타원형이기 때문에 안 굴러간다. 동그랬다 이러면은 둥지에서 이탈해서 이미 깨졌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있다. 2번. 달걀의 타원형은 생명을 지키는 원초적 방어선이다. 네, 맞죠. 3번. 달걀의 모양이 각을 이루고 있다면 어미새가 품기 어렵다. 네, 아까 했던 말이죠. 4번. 달걀을 세워보겠다는 것은 생명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네,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다.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세워보겠다고 했다. 19번. 기역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 자, 사전에는 어떤 뜻으로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고안.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냄. 예, 맞아요. 니은. 이탈. 둘 이상의 흐름이 한데 합하여 흐름? 아니죠. 이탈하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거죠. 네. 디귿. 고정. 한 곳에 꼭 붙어 있거나 또는 박혀 있음. 맞는 뜻이고요. 4번. 발상. 어떤 생각을 해냄 또는 그 생각. 네, 맞죠. 그래서 19번 답은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고요. 20번부터는 다음에 다시 또 연결해서 녹음해서 보내드릴게요.